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통학버스 운송에 관련된 분들은 특수 교육을 받는다거나 동승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상정되고 이미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게 이뤄진 게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돼서 너무 잘 된 거죠. 아무리 아이들이 자기 방어를 한다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고, 국민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태권도차에서 안전벨트가 없어서 몸매에서 앞에 두 자리만 있고 뒤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막 앞에 태울 때도 있어. 운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그런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에 조금 더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나 뭐 와이프나 둘 다 아기가 이렇게 탈 때면은 항상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까지 보고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하거든요. 불법 주차들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나오다가 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오게 되면 못 보고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 연말에 통과됐던 민식이법, 하준이법에 이어서 지난 29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태호 유찬이법 그리고 해인이법이 통과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 4개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셈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법은 유가족이 만들었다. 마음을 참 아리게 하는 말입니다. 법을 바꾼다고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오지 않고 그 법으로 과거의 범인을 더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나서는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을 막아보겠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고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발 혹은 우려에 대해 어떤 답을 주는 게 좋을지, 앞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지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예, 어린이날인데요.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법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또 점검해 주시는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그래도 20대 국회가 일 많이 안 한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끝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그래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 이제 태호 유찬이법, 해인이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뭐 앞에서 얘기했던 민식이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 희생 어린이를 이름을 딴 한흥이법, 뭐 하준이법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이렇게 이제 통칭되는 것에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이정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기도 했고요. 많이 또 노력해 주셨죠.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월 15일이 되면은 예. 작년에 송도의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으로 태호 유찬이가 사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그 법을 통과를 시키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쉽게 금방 통과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다 나서서 이 법 통과를 촉구하지 않았다면 이게 네.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국회 의무가 무언가 정치 의무가 무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계기였습니다. 그 왜 흔히 이제 그 임기 말쯤 되면은 대부분 해이해지잖아요. 그 다들 마음이 빠지거나 아니면 딴 데가 있거나 이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잘 통과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 통과도 됐고. 근데 또 뭐 그 와중에는 뭐 그러면 그냥 아예 대충 처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간에 이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나요? 일단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예. 20대 국회에서 잘 열리지 않았던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호 유찬이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린이 안전 차량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육시설업법에 뭐 서비스 용품을 파는 곳에서 교습 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도 체육시설업으로 포함시켜서 거기도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거 딱 한 줄 바꾸는 거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문체위원장도 찾아가서 협조를 하시겠다고 답을 얻었고 이랬는데 그 후로 문체위 상임위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예. 답은 없고. 예. 예. 그런 상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사실 20대 국회에서 18번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다급한 법안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려면 결국 예산, 비용 이런 네.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뭐 몇 푼의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책임을 갖고 이 일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문턱을 넘기 참 어려웠던 점 그런 네. 것들도 있었고 또 교섭단체들 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민식이법이랑 이런 것이 통과가 될 때 어렵게 국회가 이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3당 교섭단체들 간의 우선 관심 법안들 네. 먼저 쭉 처리를 하고 그 당시 이제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 70몇 번인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예.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도 국회 안에서 좀 더 확고해져야 된다라는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네요. 일단은 상임위가 제대로 안 열렸다. 뭐 그 처음부터가 이제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상임위 안에서 논의되는 법률의 어떤 우선순위가 달랐다. 좀 국회 교섭단체들이 우선시하는 그런 좀 뭔가 티나는 그런 법안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안전 문제가 아무래도 비용을 유발하다 보니까 저항도 좀 있고 우려도 좀 있었던 그런 부분 이게 또 이제 약간 발목을 잡았던 측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하나 활동가님 네. 예 관련된 법안들 이렇게 또 하시면서 로비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애쓰셨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2월에 사실은 하준이 법 좀 네. 먼저 통과되긴 했지만 하준이 부모님 만나는데 하준이도 떠난 지 3년 이제 넘은 상태에서 법안은 아이가 사망하고 사건이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발의가 됩니다. 발의는 되고. 예, 뭐 관심 갖는 의원 또는 아니면 지역구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발빠르게 하시는데 이후에 그 법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이제 팔로업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예. 그걸 얼마나 추진하시느냐의 네.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 좀 그렇진 않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엄마 아빠와 함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중요한 법이 국회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 그냥 내팽겨쳐져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정민 의원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예. 부모님들한테 가만두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목소리도 많이 알려야 되고 네. 그 고통을 계속 사실은 끊임없이 그렇겠죠.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시겠냐. 근데 또 안 그러면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 제가 설명할 때 또 자괴감이 너무 많고요. 네,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해 주시니까 저도 애기 엄마니까는 그냥 감사도 하고 마음이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사를 보고 이 태호 엄마 아빠가 저희 단체에 또 찾아오시고 민식이 엄마 아빠가 찾아오시고 혜인이네가 제일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예.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가을에 이 모든 법을 같이 통과시키자. 근데 너무 슬퍼요. 그냥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또 그 뭐 어떤 혐오에 찬 악플러들. 예. 그냥 고통을 정말 상대의 그렇죠. 고통을 그냥 즐길 뿐이거든요. 그런 데 시달리고 이러시면서
지난한 과정 속에 통과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슬프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난관이 있지만 하나는 뭐 아이들 안전 문제 무슨 누가 반대하겠어 하는데 또 이익 집단들이 그렇겠죠. 꼭 있어요. 예.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하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원, 뭐 이런 데들도 비용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문제로 반대를 하고 실제로 국회에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듯 학부모들이 가듯 가서 또 이제 뭐 로비라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의견 전달하는 것들이 있고 네. 또 기재부도 저희한테는 큰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데 쓰는 돈은 아까워요. 그래서 스쿨존에 예. 설치하는데 뭐 매년 1,000억씩 4개년 동안 뭐 4,000억 이렇게 예. 잡아놨지만 그거 안 하려고 하고요. 이거 97년에 스쿨존 생기고 차차이 했으면 이렇게 큰 돈 한 번에 쓸 일 아닌데 국가에서 계속 안 하니까 예.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큰 돈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거는 민식이나 학부모들이 때를 써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20몇 년 동안 안 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유가족이나 이 단체가 화살 예. 공격을 받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법안에 하나 이제 처리된다라는 게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고 기존 법하고의 관련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 이제 그런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유족분들께서 이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뭔가 자신의 고통을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어려운 이중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지훈 부원장님은 이제 어쨌든 관련된 전문가시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관련 법안들을 또 지켜보셨고 이번 통과되는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외국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그 법안을 만드신 의원님의 이름을 따서 그렇죠. 이 법안을 예. 붙이는데 예. 우리는 이제 희생한 어린이 이름을 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차이는 예.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면은 선진국이고 예. 그냥 무시되고 계속 똑같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후진국이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많은 선진국들이 막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안전 규제를 잘 갖춰가지고 선진국이 된 게 아니고 예.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새로 이제 규정도 만들고 법도 만들었을 때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건 자체가 후진국형도 있고 아닌 것도 예, 있지만 예, 그 예.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가 바뀌느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이런 한 어린이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예.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미 이제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지고 예. 어떤 이러한 사건들의 계기가 돼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또 사고가 줄어들고 안전한 나라가 되는 예. 그거 참 좋은 저는 아주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고나 사건 자체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반응을 해서 어쨌든 그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법적 시도들을 해왔던 점은 되게 높게 평가를 주셨네요. 정경희 변호사님은 네. 교통 전문, 교통사고 전문 네. 변호사시면 네. 일반적으로는 네. 이게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어렵고 난해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되는 그런 일들에 물론 모든 변호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 관여하시는데 이건 또 이제 아이가 관련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 보이세요? 네, 보통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대부분 피해자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보행자 위주로 진행하고 거기서 가장 약자가 어린이들입니다. 뭐 다른 어른들 같은 경우에 무단횡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로 취급이 되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하더라도 뭐 13세 미만 어린이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됩니다.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파란불이라도 주어지면 예.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데 신호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법들이 많이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결국적으로는 다 통과가 되는 거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는 저는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입장은 아니고 예. 법을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소송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한테 진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안전에 대한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때는 어떤 책임을 물 건덕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화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어떤 처벌보다도 의무화하게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자. 예방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예. 많이 늦었지만. 예. 근데 이정미 이제 제가 의원님. 예. 이 법을 쭉 5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네. 다루면서 제가 총리님께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각각의 법이 관할하는 해당 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어디는 경찰청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하나의 법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어떤 안전관리 대책을 예. 퍼즐로 딱 짜맞췄을 때는 반드시 또 빈 구멍이 그렇겠죠.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법안들 놓고 예. 어디에 빈 구석이 더 있는지를 찾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물처럼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예.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통과된 그 해인이법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예. 이제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 안전점검 체계를 갖추도록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특정 부처가 예,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을 한번 다 놓고 어디에 빈 구석이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정책 관련 이제 자문이나 이런 개통들을 해보면 관할하는 부서가 달라서 생기는 이 영역 충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의외로 심각하더라고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해주는 역할들, 컨트롤 타워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총리실이나 국무 조정실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뭔가 해줘야 될 그런 역할로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각각의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예. 어떤 부처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이거를 행안부에다가 예. 맡겨놓은 상태인데 뭐 그런 정도로 종합적인 어떤 관리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일단 통과된 이제 법, 태호 유찬이법 그리고 이제 해인이법에 관련된 기본 내용이 뭔지를 좀 변호사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뭐 해인이법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돼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그리고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는 부분 그리고 예. 또 이제 태호 유찬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모든 차량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미리 사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있고 하준이법 같은 경우는 경사로에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게끔 하고 안전 표시를 설치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자 설치자에게도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고 또 민식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 조치에 대한 의무 부과도 있지만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법안들과 다르게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가중하게 하도록 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뭐 어떻게 안전 의무 그러니까 뭐 하라 마라 위반했을 때야 뭐 벌금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려 그러는데 그것도 범칙금으로 끝나니까 상당히 미미했던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 5년 이하의 금고 징역 뭐 5년 이하의 금고 뭐 벌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망과 부상을 나눠 가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분들이 많은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시행은 얼마 안 됐지만 일어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공포와 우려를 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또 이런 것을 빌미로 운전자분들이 자신들의 몫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견이 완전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라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관련된 법들이 이제 굳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운전자가 어린이에게 좀 더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 발생 시에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뭐 같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들이 안전하게 뭔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책임을 방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오르는 그것이 어떻게 보세요, 장하나 활동가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은 안전 법안들은 좀 체계가 좀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법안 통과할 때요. 사실은 애초에 발의된 법안에서 많은 부분 심의 과정에서 들고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안에서 비교했을 때는 안타깝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 방송 시작할 때 그 시민들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 중에 안전벨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그 3점식 벨트 당연히 없고요. 2점식 벨트가 사실은 성인의 안전도 지키기 힘든 장치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전문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예. 근데 영유아들이 2점씩만 하고 버스를 탄다는 거는 그냥 그건 뭐라 그러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냥 묶어두는 네, 근데 정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마저도 없는 뭐 차도 있다. 예. 뭐 앞좌석에도 가끔 자리가 없으면 태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너무 사실은 어린이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그 민식이법 아까 말씀을 하셔서 조금만 붙여 말하면 지금 이게 윤창호법하고 네, 그 처벌이 같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고의 과실, 그러니까 미필적 이제 그 고의냐 하고 이거는 뭐 과실이냐 이런 건데 왜 같이 하냐. 그렇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높인 거 수준이 이 수준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스쿨존에서의 뭐 사망 사고 사상하고 어떻게 같냐 이런 걸로 계속 네, 맞아요. 말 많더라고요. 네티즌들이 말이 많고요. 고려대 하태훈 로스쿨 교수님 이런 분들도 그거 안 맞다 이렇게 언론에 계속 인터뷰하셔가지고 사실 그 학부모 그 캠페인을 했던 입장에서는 너무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첫째 윤창호법은 전국토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스쿨존 안에서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전국에 초등학교 6,000개 있습니다. 예. 협소한 장소에서 해당하는 법이고요. 여기에서 지난 3년간 스쿨존 사망 사고가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25명의 아이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그렇게 반대 청원할 정도로 이게 비일비재한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고랑 비교될 만큼 많은 사고도 아닌데 왜 저는 이 많은 숫자가 자신을 잠재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이렇게 이입하고 뭐 이게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약간 그 온라인상의 혐오 문화랑 그 곁들여져서 실제 저는 이분들이 스쿨존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징역형 살 거를 그렇게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애매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안해동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하태훈 교수님한테도 너무 뭐 평소에 이렇게 싫어하는 분은 아닌데 아쉬운 거는 한국의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6,000개 중에요. 그 한 30% 1,800개 학교에는 아예 뭐 그 신호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도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차도 같은데 그냥 따라가지고 교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쿨존 상황이 열악하고요. 서울은 절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그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본인이 억울하게 뭐 징역형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상을 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오는 차 피해가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인도가 없어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를 아주 법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건 법은 삶의 도구예요. 만약에 스쿨존에 안전장치가 생기고 인도라든가 이런 게 확충되면 형량 그때 가서 낮춰도 돼요. 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저는 민식이법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게 그 이 형량을 요구한 건 민식이 부모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아니라 이 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 입법자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민식이 부모에게 그러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지금 쟁점이 또 마침 나와서 결국 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식이법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좀 된 건데 핵심은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처벌이. 그다음에 이렇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과실로 한 건데도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 요 정도 이제 얘기로 일단은 압축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안 그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입법자들이 어쨌든 형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정미 의원님? 저는 뭐 사실 깜짝 놀란 상황이고 뭐 중대기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가중 처벌을 하자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처벌 조항을 높이자고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까 아주 세게 그냥 폐가망신시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위중한 법이니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더 잘 예방을 합시다에 훨씬 더 중점이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난 후에 이거를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저는 들이실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스쿨존 안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방주시 안전 의무 잘 지키면서 30km 이하의 그 신호를 잘 지키면서 여기는 언제든지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쿨존 기간이 길지도 않기 때문에 네. 거기는 더 각별히 우리가 유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약속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약속으로 이거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겠는가.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아동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가중하게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린이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다짐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들은 사라지고 운전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말이 좀 전도된 운전자와 듯한. 가해자의 시각에서 이제 보게 되지 않나요, 자기가.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약속과 다짐이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이런 비유는 좀 어떨까요? 이제 아이들이 약자니까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법률을 만든 거다라고 일단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제 보도로 함부로 차를 밀고 들어가지 않듯이 스쿨존은 일종의 보도 개념이다. 이렇게 좀 확장해서 이제 바라보면 사람들이 보도로 밀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 과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처벌하면 돼라고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인식으로 뭔가 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설재현 부원장님? 예, 저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해야 된다고. 네. 그 이제 그 스웨덴에서 이제 비전 제로라는 비전 용어를 제로. 쓰죠. 네. 이제 제로를 비전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만들어진 법들이 어린이 사망자 제로로 하는데 크게 아주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뭐 잘 됐다. 이번에 아주 그 어린이 사고 제로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최근에 이 선진국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할 때 그러니까 인신 구속해가지고 교도소 보내는 거. 예. 이거는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하는 것.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2018년 기준으로 네. 그 어린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3건이 났어요. 네. 사망 사고는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세 가정은 남편이 이제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예. 3년간 교도소로 가면은 그 다른 조사를 그 교통사고 영향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가정이 이제 이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가정이. 그리고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되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비극을 이제 방지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어린이들이 희생자가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교도소에 장기간 네. 가두는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처벌. 좀 더 민사적인 방식인가요? 금전적인 처벌. 예.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해체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많은 그 이제 벌금을 내려고 이제 뭐 그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만일 남편이 사고를 냈다면 부인한테 이제 계속 이제 꾸지람을 느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하나의 교통사고가 또 다른 불행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이번에 민식이법 난 거는 이제 사망사고 발생한 그 3건에 대한 얘기고 그 나머지는 약 430여 건이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 부상사고입니다. 그래서 부상사고는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진 민식이법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내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제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제로로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인 건 맞는데 이걸 이제 형사적으로 특히나 사망 사고에 있어서 형사적으로 과연 인신구속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맞을까라는 우려는 좀 일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이제 뭐 사실 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인신구속 무조건 다 구속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도소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작년 2018년 기준으로 3건이 있었습니다. 그 3건이 진짜 억울한 운전자, 과실 경미한 운전자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 받을 때 실형을 받았다.
라고까지 볼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 재판할 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판사님들이 판단할 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량강경하면 1년 6월이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과실이 경미하다 억울한 운전자라면 무조건 실형해서 뭐 자신의 또 운전자의 가정이 해체가 된다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벌금형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벌금형이 없는 부분 가지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부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면서 대부분 정리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집행유예가 뭐 애 이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면 사망하면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 공무원 옷 벗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경우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운전자가 자신의 주유 의무를 다하면 사고가 일단 발생 안 되고요. 사고 나도 무죄 판결이 됩니다. 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민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과실비율 판단할 때 10% 20% 디테일하게는 5%까지 판단합니다. 뭐 95% 대 5%. 하지만 형사재판은 과실이 있냐 없냐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세 가지 경우 가지고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유죄 판단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무죄 판단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 판단하거든요. 이 구간이 과실비율 판단할 때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과실비율 10% 20% 잡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과실이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합의하면 기존과 마찬가지 집행유예 나올 것입니다. 뭐 그리고 또 억울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식법은 어떻게 보면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받도록 만들었지만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기소를 할지 말지 기소 피의조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고요. 기소를 할 때 민식법으로 기소법 의율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해서 뭐 진짜 이 가정이 파탄날 것 같으면 벌금형으로 구제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지금 여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건 이제 가중처벌에 관련된 거니까 반드시 그게 어느 순간에나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사고 났는 걸 전제로 민식이법 적용되는 걸 전제로 아이가 사망한 걸 전제로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 법은 못 쓰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식이법 괴담 같은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가장 나쁜 성형으로 상정해서 그게 마치 나한테 떨어질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통계를 봐도 3명 사망한 숫자 중에서도 진짜 억울한 운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헌법재판, 헌법소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든 제도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무작정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폐지하자. 뭐 급기야는 뭐 악법이다 떼법이다 하다못해 민식에 대한 인신공격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그 부분에서 그와 같은 여론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제가 누군지 실명을 밝힌 그렇습니다만 몇 대 몇 뭐 이런 건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게 또 굉장히 크게 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문제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런 식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영향이 좀 가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안 하는 있고. 변호사들도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나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민식이 게임이라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조롱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 리뷰가 게임에 대한 리뷰가 아닙니다. 민식법에 대한 기사에 대한 댓글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게임 리뷰로 옮겨갔다는 걸 봤거든요. 퍼달라졌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과연 기존에 대해서는 찬반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했었는데 게임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게 가니까 기존에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진정성까지도 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조건인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좀 큰 사망 사고를 이제 발생시켰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요 부분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쿨존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가는 거 또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과도하게 좀 속도를 빠르게 간 거 이런 것도 일단은 가장 먼저 걸리는 일이고요. 기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제한 속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요 네.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안전 운전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지 모른다. 약자다. 그리고 운전자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 이걸 감안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출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보통 운전자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 어떻게 피해? 예. 여기 대해서 내가 처벌받는다는데 이거는 문제 있는 법 아니냐? 천천히 운전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그거는 예. 천천히 운전하고 또 염두에 두고 운전하란 말은 염두에 둬도 못 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예. 당연히 판사님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으면 운전자 무과실로 판단할 것이고 예상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 이래도 당연히 예. 무죄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고 났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났다.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 자체가 다 악법이고 폐지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스쿨존인지 잘 모르게 되는 어떤 조건들이 인프라 문제도 사실 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거나 모르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떠세요? 장하나 활동가님. 일단은 스쿨존 이 지정이 돼 있으면 표식은 다 있는데 네. 오히려 운전자분들이 자기 억울할 거다. 정말 자기는 속도도 있죠, 다 예. 지키고 뭐 전방 주시하고 뭐 핸드폰 보거나 다른 짓도 안 하고 그냥 잘했는데 아이가 정말 쏜살같이 튀어나와 이런 거의 잊기 힘든 상황들을 네. 가정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을 때 자기 차에나 뭐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뭐 여기 찍히는 것도 없고 하면 자기가 덤터기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예요. 늘 그 온라인에 그렇죠. 있는 것들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뭐 수사기관이나 그러니까 뭐 검찰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증거가 없으니까 뭐 입증 못하니까 징역 사세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게 예. 그런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가 오히려 예. 억울한 그럴 수 희생을 당하는 경우이죠. 근데 저는 그 아까 이름 못 말하신 그 유튜버 그 변호사 있잖아요. 예.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분이 사실 많은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변호를 했었다면 예. 옆에 계신 정 변호사님처럼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뭐 입증할 게 없어서 억울해서 징역 사는 일은 없고 오히려 그럴 때는 피해자가 억울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그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뭐 그 시민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공포를 너무 조장한달까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 또 하나 이제 그 뭐 하여튼 뭐 무조건 사망 사고면은 이제 그 감옥에 간다는 식으로 예, 과장해서 예, 그렇게 유포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냥 이거는 심증인데 뭐 관련한 운전자보험 요새 판매량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거나 또는 이제 관련해서 불안을 조장한다 말씀이시죠. 이런 가해자들을 위한 변호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장사하는 건 좋아요. 돈 벌어도 좋은데 그 유가족들은 이미 너무 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뭐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사실 그 우리 민식이 엄마 아빠 중에 누구 하나 세상을 떠야게 그만될까 엄마 아빠가 말할 정도로 지금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자제해 주시고요. 검증된 정보를 좀 유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일단 청취자들, 우리 청취자들은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청취자님들이 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악플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지 아닌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의견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문자 캐스터. 네, 오늘 어린이 생명 관련 법안과 관련한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팡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왜 이렇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렐님, 어린이 생명안전보호법은 사고가 날 때마다 한 가지씩 고치고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상 가브리엘님, 일부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보호법을 놓고 과잉 처벌을 걱정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법원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9192님, 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안관입니다. 스쿨존의 문제는 불법 주차보다 불법 정차가 더 큽니다. 불법 정차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해주셨고요. 4542님, 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안전지역에서 안전을 위한 설치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 K75650173님, 혹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에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형량을 높이기 전에 국가에서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얼마나 만들어 놓았는지를 판단해야지
손쉽게 처벌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예준님,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들의 표만 의식한 채 필요한 법안을 만들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모쪼록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방송 KBS 열린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여러분은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듣고 계십니다.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 관련된 질문, 의견 언제든 보내주시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전반적인 의견들은 어린이 안전 법안 필요했다, 그리고 좀 더 잘 보완해서 나가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데, 약간은 이제 우려를 덧붙인 분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면 결국 형량만 높인 채 사전 안전 조치 같은 것들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들의 문제는 좀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인프라 문제, 아까 제가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잘 표시되고 충분히 가시적이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만큼의 어떤 조치들이 충분히 처해져 있는 상태냐, 이런 정도의 질문들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정미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스쿨존 구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정도는 네. 이제 꽤나 저는 높아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이들의 보행로를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그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CCTV를 뭐 전국에 1,200억 원 들여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기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도 좀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빠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설치가 되지 못하고 또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와 관련되어서 그 신호등이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법도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그 이제 도로망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보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다녀보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샛노랗게다 그 지역을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가시성이 높아서 충분히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니는 어떤 횡단보도나 이런 게 턱을 높여놔가지고 또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안전성이 좀 높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또 CCTV 많이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운전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이제 물론 막을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거 아니에요. 설재훈 부원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처음 도입된 것 같은데 스쿨존 제도가 아직도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민식이법처럼 그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경우에 이제 처벌을 강화하면은 그야말로 안전시설이라든가 뭐 무인난도 카메라, 신호등 이런 걸 철저하게 설치를 해야 되죠. 이제 이거를 하려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한 300~400억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이제 갑자기 한 1,000억 원을 증액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이제 나선 거는 아주 너무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교통안전 전문가로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2018년 기준으로 어린이 사망자가 1년에 어린이 사망자 전체가 34명이 나왔는데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책자에 그중에 이제 3명만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거든요. 스쿨존 안에서. 나머지 31명은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뭐 주택가라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철저히 시설을 해놔야 된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 블랙홀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그 저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시설도 제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 해놓고 이렇게 세게 처벌하냐. 근데 여기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예산 투자나 시설 설치의 불균형. 사실은 한 목숨 한 목숨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희생당하는 어린이든 밖에서 희생당하는 어린이든 똑같이 줄여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면은 좀 있습니다. 스쿨존 자체도 지금 아직은 제대로 보완이 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근데 이제 그 스쿨존 외곽에서 일어난 다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안전장치라든가 보호장치가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 그런 사건으로 판단이 되시나요? 그럼요. 그 스쿨존 외에는 스쿨존 안보다 훨씬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요. 스쿨존 안은 적어도 차도하고 보도에 뭐 이렇게 좀 막아놓는다든지 뭐 과속 방지 턱도 좀 많이 설치하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거는 있는데 그 바깥은 더 열악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부터 좀 갖춰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다른 지역, 다른 통학로 전체로 이렇게 이제 시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볼 겁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왜 이렇게 잘해놓고 다른 데는 이렇게 막 방치하냐 또 이런 이제 또 이제 항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좀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 보면은 이제 인도가 불명확한 도로 상당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또 어린아이들이 또 이제 더더욱이나 그 사고를 당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긴 한데 통학버스 자체에서도 사실은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요. 차관은. 네, 그냥 방금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또 그거를 다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또 어쨌든 많은 그 양육자들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요구하면서 좀 해나가야 되는데 아마 또 이제 효율성 면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꼭 다니는 곳이라는 스쿨존에 이렇게 예산 투자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토의 어떤 아니면 전체 우리나라 도로 전체에서 그 6,000개 학교와 아니면 또 그 대규모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서 벌어진 아까 그 사망 사건이 또 그 비례로 따져보면 스쿨존에서 이제 단순 인원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면적당 사건은 더 많은 겁니다. 3명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산 투자하는 게 뭐 나머지를 이제 방치했다고 보긴 힘들고 사실 그 뭐 빌라촌 투자 효율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 주거 지역에 인도 없는 도로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스쿨존 그 위주로 하는 것들은 전 합리적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뭐 처벌만 높인 게 아니라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이라고 하는 민식이법만 있지 않고요. 이번에 1,000억씩 예산 들어가는 것도 민식이법 때문에 된 거예요. 민식이법이 법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보완하는 법들인지 이번에 거죠? 민식이법 때문에 처벌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시설 안전 시설 하는 것들은 뭐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냥 예산 사업한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나 그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민식이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라든가 약간 그 오해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식이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민식이법이 만들어낸 추가적인 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스쿨존 관련해서 이제 사망사고 3건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상사고도 450건이나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그런 우발적인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스쿨존에 대한 감독, 관리 뭐 이런 모든 것은 뭐 지금은 충분히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할 때 시설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번에 그 태호 유찬이법을 다룰 때 이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그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좌회전 전멸 등이 들어오는데 빨리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속 그 규정을 어기면서 7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차가 부딪히면서 그렇게 전복 사고가 네네.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관리, 교육, 예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통학버스 차량으로 발생하는 일련 사고도 사실은 100건이 그렇죠. 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운전자에 대한 관리 문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면허증 발급을 별도로 하는 네.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말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도 스쿨존이잖아요. 완전 뒷골목 아이들 통학로였는데 차가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업하시는 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느라고 차를 가져가요. 네. 그리고 주차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안사람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무마하느라고 원래 계속 거기 하시던 분이니까 괜히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지 마라라고 외려 문제 제기한 사람을 이제 문제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 학교 당국도 그렇고 이게 법이 강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습에 의해서라든가 주변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인식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법에 좀 강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 강화 경향이 소기의 성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거둬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좀 예. 슬픈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문화가 형성이 돼서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법을 가중시켜 가지고 문화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어린이 안전보호법 자체가 의무 규정으로 뭘 해라 마라 이렇게 하고 거기도 위반했을 때는 처벌 자체도 경미했는데 이제는 이 한도를 넘어서서 가중처벌하도록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운전한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예. 하다못해 뭐 어린이 보호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해외 사례에서 저는 듣기만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운전자들이 일단 차가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가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보행자 우선주의죠. 네.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에서 운전할 때 먼저 제한 속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셔야 되고요. 네. 앞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좌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문제라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사고 났을 때 뭐 억울하냐 안 하냐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운전하시면 사고 나면 무죄 판결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운전했는데 튀어나와서 못 피했다. 그럼 그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무죄 받을 것이고 안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무죄 판단 받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 너무 어떻게 보면 운전자분들이 예전 운전 습관 그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의 그 운전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뒤쳐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외국 경험을 보면은 사실 어른들조차도 사실은 차하고 부딪히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가 뭔가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일반적이고 차가 많이 지나갈 때 횡단보도 못 건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 쪽에서 차가 기어가거나 멈춰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도 이제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문자로 1005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외국에도 민식이법처럼 이렇게 유사한 법이라든가 뭔가 강력한 법제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설재문 부원장님, 실제로 외국은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해도 되게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선진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닌가요? 사실 스쿨존 내에서 난 사고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뭐 이런 똑같은 강도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형사처벌을 대폭 뭐 일단 법률상으로 뭐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이렇게 한 나라는 아직은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더 특이 사례다. 좀 아주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법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이제 잘 이제 정착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스쿨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규제를 강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정차해가지고 어린애를 이렇게 이제 타고 내리는데 그 스쿨버스를 이렇게 추월했다 하면은 잡히면 뭐 최하 한 30-40만 원, 어떤 때는 몇백만 원씩 이제 범죄금이 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걸 하고 있죠.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 보행자 면허
그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행자 면허고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뭐 페르미스 피에톤 이렇게 부르는데요. 페르미스는 이제 퍼밋 허가증이고 피에톤은 이제 보행자, 저 페데스트리안이죠.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그 면허를 따도록 합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이렇게 증을 줘요. 그거를 취득해야만 독립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취득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모 손을 잡고 다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교통사고 사망률가 최고 높거든요. 2학년, 3학년 낮아집니다. 그 이유가 독립보행에 대한 스킬을 교육을 안 시킨 채로 혼자 독립보행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절대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양육자의 의무랑 보행자의 교육. 이런 걸 하여튼 뭐 의무적으로 하는 그 프랑스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본받아야 될 그런 좋은 제도들은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 민식이법 또 태호유치원법 외에 이런 그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문화, 안전 의식 이런 거를 높이는 이러한 개선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장항활동가님이 활동하시면서 입법례, 외국 입법례 같은 것도 많이 좀 참조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많이 참조하는데 일단 그 한국 상황하고 너무 인프라가 달라요. 인프라가 달라서 인프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뭐 민식이법 시행되고 한 달 됐을 때 뭐 전국 뭐 17개 시도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검색해 보시면 뭐 전북에서 스쿨존의 과속 운전 적발이 7,000건이 됐다. 뭐 이렇게 기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민식이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고 이제 다들 스쿨존 피해서 운전한다. 너무 사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실 정도지만 실제 대다수 운전자들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과속하고 있고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 목소리 내는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운전을 하고 계신지 너무 의문이 들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지금 현재 아까 문화적인 측면, 인프라 측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저는 그래서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 뭐죠? 스쿨존에서 뭐 30km 또는 50km 제한 속도도 안 지키고 있는 실정에서 아까 이정미 의원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게 민식이법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이미 지켜지는 국가라고 한다면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벌금형으로 가능한 부분 그렇게 바뀌어지겠죠. 근데 한국은 좀 관련돼서 뭐 다른 나라와의 입법례와 무조건 비교할 게 아니라 한국적 상황 통계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자체가 OECD에서 뭐 평균에 막 3배도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스쿨존 이미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나온 법이다 이렇게 좀 그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창호법도 사실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 같은데 그 뭐 과하게 얘기하자면 스쿨존에서 속도 안 지키신 거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거다라는 그런 어떤 그 취지로 이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국 입법례 중에 인상적인 거는 아까 그 소장님, 설재영 부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스쿨존 하고 있지만 더 넓혀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뭐 주거 지역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들로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낮은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캠페인 했던 사람도 민식이법 시행됐다 뉴스 나오니까 예전에 스쿨존에서 사실 30km 딱 안 지켰었거든요. 카메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 늦다 생각해도 30km가 잘 안 됩니다. 시속. 다 막 40km, 달리다가 50km 줄이면은 40, 50만 돼도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의 기어가는 느낌 들죠. 제가 최근에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불편해야 우리도 OECD 수준으로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이런 불편이 있는 게 선진국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2000년부터 00년부터 운전했고 오래 운전했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운전자분들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하고 하나 제안은 21대 때 지금 이 특가법이 어린이 보호구역만 되어 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들어가줘야 돼요. 시골
농촌에 가보면 노인 보호 교육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는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기 네. 때문에 30km, 40km 있는데 안 지켜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민식이법이 이제 민식이의 그 참사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 노인 보호 교육에 빠진 거 너무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일이구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운전대 잡는 시간보다 걸어 다니는 시간이 더 많고 나도 아이들처럼 다시 보행약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민식이법, 특가법은 오히려 확대돼야 될 측면도 있다. 특가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강하게 적용하는 예는 우리나라처럼 있는 거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그 특가법이 필요할 만큼 우리의 인프라라든가 의식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래서 이 특가법이 가지는 효과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홈존 얘기하셨는데 스웨덴 홈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이들이 있는 마을에 20cm 방지턱을 다 만들어서 차가 못 들어오게 아예 해버리거든요. 마을 외곽에다가 주차를 하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30km 이하로 전방 좌우주시하면서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어떻게 변호사님. 이 특가법 자체가 뭐 제가 아까 슬픈 현실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고육지책이에요.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이걸로 이래가지고 운전자들이 운전 습관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는 교통 강자거든요. 그리고 보행자는 교통 약자예요. 여기에서 대등하게 평가할 건 아니고 뭐 지금 윤창호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법정형 똑같으니까 사망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같이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 피해자가 다르거든요.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등한 어른이라면 여기 민식법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도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이 보호해줘야 되고 국가도 보호해주고 가정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또 어떤 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생명에 국한해서 또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윤차법가 같다 뭐 벌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시라고요. 상대방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뭐 벌금력 없다 직업이 뭐 어떻게 보면 날아갈지 모른다 이 걱정하는 게 과연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홈존 같은 케이스, 네덜란드 이제 보넬프라고 하는 게 이제 그와 유사하다. 같은 개념이죠. 그 선재훈 보좌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네덜란드에서는 보넬프 그야말로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홈존 하러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보는 이제 생활. 리빙이란 뜻이고 엘프는 지역 이런 뜻이니까요. 뭐 똑같은 의미를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보넬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구역 내에서는 이제 시속 30km 이내로 지켜야 되고 차량이 갈 때 이 보행자를 추월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어린이가 이제 천천히 가면은 그 어린이 뒤 따라가야 돼요. 추월하면 안 되죠. 뭐 그런 아주 엄격한 속도 규제. 30km도 이번에 그 민식이 사례에서 보듯이 30km 이하로 해도 사망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 어린이보다 빨리 가지 않고 뒤에 천천히 따라가면 절대 사망사고는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로 운전을 한다면은 뭐 민식이법이 어떻게 되든 뭐 아무 그 걱정 없이 운전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에 관련된 것, 특히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처럼 이제 약자들이 주로 이제 다니는 보행하는 그런 지역에서 운전은 지극히 유의하고 이제 지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이제 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정착되도록 하는데 이 민식이법이나 기타의 법안들이 가지는 효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 어린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함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들도 되게 많고 국가가 해줘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일단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저는 과하다 싶을 만큼 뭔가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가 한 번 있을 때마다 나라가 떠들썩했다가 결국은 다시 어떤 삶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를 못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진짜 이렇게 어떤 한 번의 교훈이 사회의 어떤 문화나 인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이 법 논란도
사실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우리가 뭔가 이전에 생각해왔던 것과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교육도 우리가 기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는 보행자의 마음가짐, 운전자의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초교육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다 더 강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경인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이나 어린이 안전법에 대해서 뭐 법을 만든 것도 국회의원님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안한 것도 여기에 주위 다른 분들이 다 줘줬는데 정작 당사자 어린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다른 어떤 약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약자가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조차도 표현 못하고 다만 부모나 오히려 다른 어떤 공익단체에서 대변해 줄 뿐이지 예.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고 또 어린이는 어떻게 보면 성장해서 우리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룰 예. 그 어떻게 보면 인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어른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어린이하고 맞먹으려 한다. 이 부분에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죠. 예. 예. 또 법 자체가 뭐 운전자들 편하게 만들자고 만든 법 절대로 아닙니다. 예. 불편하자고 그리고 비용 들자고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뭐 비용 타령하고 불편하다 타령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운전자분들이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재훈 부원장님. 네, 저는 그 이번에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대응하면서 가장 잘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하게 처리. 투명하게. 투명성 이게 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그 뭐 민식이법도 그렇고 태호유치원법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법을 새롭게 바꾸면서 앞으로 이거를 집행을 어떻게 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예.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를 좀 더 투명하게 밝혀졌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뭐 불안해하고 막 설왕설래하고 뭐 예.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법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투명하게 100% 밝혀주지 않고 네. 모호하게 놔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법안을 만들 때는 저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예. 겁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 안전에 대한 발전은 이렇게 곡선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게 아니고 계단식이다.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네. 뭐 사건이 있을 때 딱 기준이 높아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튀어 올라가는 단계가 될 때는 법안과 함께 굉장히 투명하게 예.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예.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은하 활동가님. 네, 민식이법 민식이 그 사건 가해자가 규정속도 지켰다 얘기를 하셔서 그게 또 지금 부모님들 많이 고통스러우셔가지고 예. 제가 좀 딴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은 아이를 충격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차가 아이를 타고 넘었기 네.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이제 그 선고가 났어요. 과실이 100대 0이 나왔고요. 네. 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지만 주의무를 현저히 위반해서 예. 본인도 혐의를 다 인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과속 안 했는데 민식이법이 좀 과하다, 부모들이 뗐었다 이러는데 이제 좀 이런 그 사실관계가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드리고요. 예. 또 저희 단체가 양육자들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거 뭐 다시 주력할 부분이 그 아이들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카시트 예. 등 이제 안전장치 하는 캠페인을 할 건데요. 거기까지 들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관심 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들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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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